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김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야구시다 첫 전주훈련 캠프지를 찾아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가 거의 뭐 녹초가 돼가지고 하는 느낌으로 저 죄송한데 아직 혀가 풀리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제 시작해야 힘들어요. 돼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현장 뒤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정근우 프로가 굉장히 열심히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카메라 열심히 정말 들이밀고, 또 감사하게도 선수들이 우리 정근우 프로가 또 카메라를 들이밀면 그렇게 또 얘기도 잘해주고 형님 오셨냐고 아는 체도 해주고 우리 그도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우리 근우. 그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오키나와 이 출장 마지막 날, 여기가 사실 이제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정근우 프로 방입니다. 네. 이제 방구석에서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오키나와 결산입니다. 네,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풀지 못한 이야기를 좀 오늘 풀어보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올 시즌 정말 스프링 캠프 이 선수 이 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화 그리고 류현진입니다. 자, 유현진 효과 확실하게 캠프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손혁 단장님부터 해서 최원호 감독님,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뭔가 올해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뭔가 자신감들이 엿보이는 하나 캠프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손혁 단장님과도 이야기도 많이 건네시고, 또 최원호 감독하고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방출해 주세요. 일단 뭐 최원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물음표인 선수들이 좀 있다. 오시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하지만 작년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외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외야수들도 있지만 뭔가 이제 내야에서 외야로 빠진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안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뎁스는 좀 강해진 것 같고요. 손혁 단장님께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뭐 하나이글스가 아쉽게 1점 차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뭐 수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1점 차 승부에서 지킬 수 있는 디펜스적으로도 좀 많이 훈련하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 오키나와에 와서 이 류현진 선수 커지성 이제 개막전 선발로 낙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한 시범 경기 2경기 정도씩 더 던진다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옆에서 지켜보시기 어떠셨어요, 류현진 선수? 일단 너무 표정이 밝습니다. 밝고 뭐 본인 입으로도 너무 야구가 재밌다. 아, 야구가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습을 봤고, 무엇보다 몸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런닝하는 것부터 해서 뭐 피차 이제 수비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할 때도 후덕이라든지 승부 능력이랑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피칭을 떠나서도 너무 몸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자신 있게 개막전에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그 투수저 같이 몸풀 때 이 문동주, 김서현 선수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 움직임 하나하나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류현진 선수가 이제 지나가면서 황준호 선수한테도 야, 살 좀 쪄야지, 많이 좀 먹어라, 좀 커져야 된다, 투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가 저도 잘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류현진 효과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황준 선수한테 유현진 선수가 살을 좀 찌어라, 이 말은 유현진 선수가 이때까지 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찌면 좀 더 이제 공의 스피드도 그렇고 힘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올 시즌 하나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혹시? 일단 저는 초반 분위기라고 봅니다. 아직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거를 헤쳐나갔을 때 분위기하고, 또 지난 시즌처럼 또 아쉽게 1점차 승부에서 지고 나갔을 때 또 분위기는 유현진을 영입하고도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검증되지 않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산체스 선수도 있고 페냐 선수도 있지만 두 외국인 선수는 벌써 검증이 된 상태고, 어느 정도는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지만 이번에 외국인 선수 타자 잘 뽑았다 느낌을 정도로 타팀 KT 선수들도 보더니 와, 진짜 잘할 것 같아 라는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야구 이슈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와서도 자타석, 우타석에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양쪽 다 너무 잘 친다. 키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타고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저희가 하루를 불태웠던 스케줄이었어요. 바로 이제 기아와 롯데의 연습 경기가 있는 그 킹구장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네. 이 두 팀이 올 시즌 가장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직전에 감독이 교체되는 이변이 있었지만 그걸 또 잘 수습하기 위해서 이범호 사령탑이 왔고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신임 감독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이범호와 김태형 감독이 보여주는 이 팀과의 케미 이런 것들이 궁금했단 말이죠. 실제로 네. 만나뵀을 때 어떠셨어요?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첫 번째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명장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산 시절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롯데에 와서도 확실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여전하십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님의 큰 장점은 뭐냐,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확실하게 주전 라인업들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받쳐줘야 돼 선수들을 미리 구성을 해놓는 것 같아요. 또 체력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잡을 게임은 감독이 원했을 때 잡을 게임은 확실하게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수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과 감독과 코칭 스태프 모두가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김기태 감독님 밑에서도 많이 지도를 배웠고 여러 감독님 밑에서 좋은 부분만 많이 배운 느낌이라 가지고 정말 형 같은 감독이라는 느낌을 또 받았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하는 그런 진짜 분위기가 좋은 이번에 기아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두 팀을 딱 갔는데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렇죠. 사령탑 색깔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네. 이범호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타격 코치로서 선수들하고 서슴없이 좀 지내다가 이제 감독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수들한테는 큰 형님 같고,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나 베테랑들을 이렇게 이 배려하고 또 베테랑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대신 이제 너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만 정확히 져줘라라는 네. 메시지는 정확히 주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베테랑들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걸 소통을 해서 알아서 연습량도 많이 늘리고, 경기를 할 때는 위에 올라가서 실내 가서 또 타격 연습을 하면서 연습량을 꾸준히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범 경기부터는 100%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 연습 경기 같은 경우 요즘에 다 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기아는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안 나오나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감독님께서 이제 각 주축 그 주전들에게 언제 게임에 나갈 수 있고 언제 몸 상태가 100%가 될 건지 날짜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라고 그렇죠. 실제로 다 받아먹고 면담을 해가지고 그 경기 일정까지 조율했다는 그 세심함에 전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웠고, 또 베테랑들은 감독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훈련을 하는, 특히 얼리조로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먼저 그렇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더라고. 사실 그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 두산 시절에도 꽃그짐이 정확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선수로서 만약에 김태형 같은 감독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똑같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눈치 좀 보고. 저 최강야구에서 보셨지만 김성 감독님만 오셔도 저는 항상 뭐 긴장하고 있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또 그분들의 뭐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감독이고 선수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김태형 감독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명장답게 여러 가지 구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뭔가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내야수들도 지난 시즌에 실책이 많았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김광석 코치님과 김민호 코치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커버를 했다고 하셨고, 그냥 지난 시즌까지는 롯데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면 이번 캠프지로 갔을 때는 뭔가 짜임새가 있는 딱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네. 저도 느낌을 많이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그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움직이는 매뉴얼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올해 잘하는 야구 보여주겠다라고 진짜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장하고 프런트와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맞습니다. 도시락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부터 해서 네, 뭐 먹는 먹는 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뭐 비행기 편까지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너무 조건이 너무 잘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지금 팀이
하나로 뭉쳤다라고 저는 보이십니다. 네. 진짜 기아랑 롯데를 보면서 원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 근데 느낌이 묘하게 명장과 초보 감독이 만났는데 느낌이 되게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저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KT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두 팀 모두 올 시즌 이제 이 마운드, 그렇죠. 이제 투수진에 대한 투수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팀,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팀. 이 두 팀의 마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KT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큼지막하게 김재훈 선수가 FA로 이제 삼성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렇죠. 네.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마무리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지만 박영현 선수 네. 마무리로 이제 안 쳤고 이 라인이 좀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투수들 여러모로 또 만나고 이야기도 나눠보셨잖아요. 일단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뭐 9개 구단 모두가 KT 마운드는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고용표부터 해서 뭐 벤자민 그다음에 쿠에바스 그다음에 뭐 엄상백 뭐 또 소용준까지 건강하게 들어간다. 소용준의 뭐 6선발 7선발 마찬가지로 하나걸스랑 마찬가지로 선발 투수들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강실 감독님의 어떤 투수 출신이라 보니까 그런 투수 로테이션과 컨디션 관리와 이런 거 부분에서 너무 잘 돼 있었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박진만 감독님도 1, 2 선발 뭐 외국인 선수, 3선발에 원태인 선수가 있지만 4선발에 뭐 백정현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5선발에 대한 두 선수, 세 선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라도 이제 뭐 5선발이 누가 들어갈지 결정이 나겠지만 반면에 올해 뭐 김재현 선수의 합류와 임창민, 최성훈 선수 여러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중간 부분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믿음을 하셔가지고 초반에 약간 기동력 그 다음에 좀 지키는 야구 투수 엔트리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KT와 그리고 이 삼성의 마운드를 특징적으로 뽑은 건 K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 많아서 이걸 이제 교통 정리를 잘 해내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자원은 많은 듯 보이나 지금 물음표가 많은 것이 아닌가. 외국인 투수가 2명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선수들이 이제 KBO 리그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나머지 투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물음표란 말이죠. 지금 오키나와 마운드 자체가 지금 오늘 아까만 야구장도 그렇고 모든 야구장에 지금 마운드가 좀 푹신하고 디뎌야 되는 발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제대로 된 밸런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펜 피칭에서 할 때와 마운드에서 구위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오키나와에 와서 한화, 기아, 롯데, KT 그리고 마지막 삼성까지 이렇게 5구단을 쫙 훑어봤는데 각 구단마다 네. 키플레이어 네, 투타 다 해서 네. 이 선수 한번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먼저 삼성 누구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오재일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수를 준다 생각했을 때 1번 김지찬, 2번 김성윤, 3번 구자욱으로 넘어갔어. 구자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3할 이상은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지일 선수가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을 회복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 KT는 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KT는 저는 로하스 선수를 로하스. 꼽았습니다. 이제 로하스 선수가 가기 전에 완전히 KBO 리그를 씹어먹고 가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그 효과가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조금 안 좋은 박병호 선수까지 깨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KT의 파급력은 굉장할 것 같아가지고 로하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왠지 이 선수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명을 꼽자면 그래도 뭐 유현진 선수죠. 왜냐하면 한 선수가 이만큼 선수를 책임져 준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유현진 정도면 1선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연패를 했을 때 이 투수가 나와서 끈을 들 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현진 효과로 분위기가 여러 투수들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구는 투수 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자들도 같이 흥이 나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현진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저는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성범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즌 초에 나성범 선수가 부상으로 개막을 하지 못했고 초중반에 들어와서
정말 MVP급 활약을 하면서 기아도 같이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막판에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종아리 부상으로 좀 엔트리 빠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기아가 팀도 또 어려워졌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나승모 선수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방망이 페이스도 그렇고 야구에 약간 눈을 뜬 느낌이라 가지고 만약에 부상 없이 나승모 선수가 1년을 풀시즌을 뛴다 그러면 기아의 이 파급력과 뒤에 받치고 있는 뭐 최영우 뭐 지금 너무 좋은 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승범의 역할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롯데 갑니다. 롯데는 우리가 좀 누구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롯데 저는 내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키스톤 콤비를 뽑았습니다. 노진혁, 박승우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주전급이라고 할 정도로 레귤러에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 시즌에 노진혁 선수도 좀 부상이 좀 있었고 박승우 선수도 뭐 조금 왔다 갔다 기복이 심했지만 올해 두 선수가 정말 이 센터 라인에서 키스톤 콤비로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롯데도 상승 파급력 효과 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스튜디오에서 정보동 야구 이슈다 이 오키나와를 발판 삼아서 더 정말 풍성하고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찾아뵐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네. 인사할까요? 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